오늘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주제는 지금 이제 보시다시피 트럼프 정부의 정책의 방향성, 이 정책의 방향성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릴 거고, 왜 이렇게 관세 협박을 해대고 있는지 이거를 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트럼프 정부의 정책의 방향성을 토대로 해서 2025년의 국내 증시의 전망까지 한번 연결시켜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시장이 되게 어려웠죠. 저도 오늘 좀 시장이 어려웠는데 여러분들 더욱더 많이 어렵다고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아침에 제가 이제 일어나서 여러분들한테 뉴스도 올려드리고 텔레그램에도 데이터들 올려드리는데, 오늘 아침은 보통 $1가 역에서 좀 떨어져서 나오거든요. 근데 오늘은 오히려 역에서 $1가 올랐더라고요. 그리고 미장이 잠들기 전에만 해도 괜찮아가지고 이제 좀 반등이 나오나 싶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확인을 해보니까 마이너스로 전환이 되어 있고, 그래서 고점과 저점의 낙폭이 되게 커가지고 오늘 시장 좀 되게 힘들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오늘 관세 4월 9일 오후 1시 1분부터 관세가 발효됐으니까 그 영향으로 해서 시장이 좀 되게 많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국내 시장이 이렇게 힘든 이유가 다름이 아니라 최근에는 이제 관세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최근에 이제 환율이 많이 올랐죠. 환율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아마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리만 브라더스가 터지고 미국 경제가 이제 날아가는 그런 상황이 아니냐, 그런 위기, 미국 경제 위기가 왔을 때고, 그리고 이제 이게 2022년 10월인데 2022년 이제 러시아 전쟁 터지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고 환율이 이렇게 고점까지 찍었을 때입니다. 그리고 2024년 12월 달에 작년 12월 달에 계엄이 선포되면서 한번 또 고점을 갱신을 했고요. 그리고 오늘 다시 이제 1487원까지 1487원 7.6원까지 최고점을 찍어주면서 오늘 정말 2009년 3월달 이후로 최고점을 찍었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제 환율 차트가 계속 52주 신고가를 갱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증시가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그러한 영향으로 인해서 외국인들의 순매도도 많이 나오고, 그렇게 해서 이제 증시가 많이 좀 빠졌었는데, 관세도 영향이, 사실 관세가 제일 컸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선물 옵션 만기일이 이제 4월 둘째 주 목요일이잖아요. 그러면 내일이 4월 10일이거든요. 4월 10일 선물 옵션 만기일이니까 아마 그런 영향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관세니까 도대체 왜 이렇게 관세 때문에 빠지는지 한번 오늘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면, 트럼프 정부의 정책의 방향성, 관세 협박과 약달러라는 주제입니다. 제가 이 내용은
사실 그 지난 이제 주말에 저희 이제 VIP 텔레그램 거기에 이미 다 올려드린 내용입니다. 그 올려드린 내용인데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다시 이 내용으로 해서 라이브를 좀 찍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다시 이제 PPT 자료 만들고 해가지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카톡방에도 올려드리고 텔레그램에도 다시 올려드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살펴볼 주제는 첫 번째로는 이 약달러 그리고 원화 강세와 국내 증시의 상관관계를 먼저 이제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 것 같아가지고 이 내용을 한번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트럼프가 관세 협박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 마지막으로 2025년 국내 증시 전망까지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는 약달러 그리고 원화 강세와 국내 증시의 상관관계라는 내용입니다. 그 여러분들이 좀 아실지 모르겠는데 그 나라의 통화가 예를 들어서 이제 원화가 강세다라는 거는 어떤 의미냐 하냐면은 다른 나라와 비교를 했을 때 우리나라 통화가 이제 더 가치가 더 높다는 것이죠. 그래서 환율이 예를 들어서 1,500원이 갔을 때랑 그리고 환율이 1,000원 갔을 때랑 이렇게 1,000원과 1,500원을 비교를 했을 때는 거의 이제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1,000원이 되면은 그만큼 우리나라 원화가 강하다는 의미고 1,500원은 그만큼 원화가 약하다라는 의미거든요. 그 비교 대상이 뭐냐면 이제 달러라는 거죠. 그래서 환율이 강하다라는 것은 이제 우리나라 환율이 강하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통화 가치가 다른 나라 뭐 미국이나 뭐 다른 일본이나 이런 거에 대비를 해서 가치가 높아졌다라는 것이고 그 말인즉슨 우리나라의 그 돈의 가치가 높아졌기 때문에 구매력이 높아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뭐 어려운 얘기 다 치우고 환율이 강하다는 것은 그만큼 그 나라가 잘 사는 나라다라고 그냥 쉽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달러가 강세, 최근에 이제 달러 강세가 아까 환율 차트 보여드렸다시피 달러가 강세였잖아요. 미국이 좋았습니다. 미국이 좋았고, 그 다음에 그 세계의 모든 이제 통화 가치가 낮아지는 반면 이제 달러 가치가 높아지는 이유가 미국이 금리가 높잖아요. 그러니까 자금은 이제 해외에서 이제 미국으로 흘러 들어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그 돈이 계속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돈이 미국으로 몰리니까 미국의 돈의 가치가 점점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달러가 강세가 됐던 건데, 그래서 쉽게 얘기해 보면 그 나라의 통화 가치가 높아졌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구매력이 그 나라에 사는 이제 국민들의 구매력이 높아졌다는 것이고 그 나라가 잘 사는 나라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우리 예전에 IMF 생각을 해볼게요. IMF 때 그 환율이 2,000원 넘게 갔었잖아요. 우리나라가 거의 이제 경제적으로 거의 망했죠. 망할 때 환율이 튀었었잖아요. 그때도 그렇고 그때는 이제 우리나라의 통화 가치가 낮으니까. 그리고 최근에 이제 터키나 뭐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 이럴 때 그 나라의 통화 가치가 엄청나게 떨어지니까 그 달러 대비해서 엄청나게 그 약세가 그 나라의 통화 약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의 통화의 가치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통화의 강세는 한 이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은 달러 약세, 달러가 약세가 되면은 국내 증시가 오르는 이유를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달러가 약세가 되면 상대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통화의 가치는 상대적인 건데 달러 약세가 된다고 하면 이제 원화 강세로 이어지는 거고 그렇게 되면 한국에 투자를 하고 있는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유리한 환경이 되는 겁니다. 자, 제가 이 내용을 가지고 예전에 어디지? 만내박인가? 거기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외국인의 입장에서 생각을 했을 때, 자, 1달러에 잠깐 지우고 다시 할게요. $1에 1,000원 그리고 우리가 이제 계산하기 쉽게 1달러에 뭐 2,000원 할게요. 제가 이제 미국인입니다. 자, 그러면 1달러에 1,000원이라는 것은 1달러에 2,000원 대비 했을 때 원화가 강세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이제 한국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1달러를 받으려면 2,000원을 줘야 되는 2,000원을 줘야 되는 때가 1달러에 2,000원이고 1,000원만 있어도 1달러를 바꿀 수 있으면 자 보세요. 그러면 1달러 바꾸려고 하면 2,000원이 들어갈 때보다 1,000원만 들어갈 때가 훨씬 더 원화가 강세라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외국인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면 만약에 지금 외국인이 원화로 가지고 있어요. 원화로 얼마를 가지고 있냐면 2,000원을 들고 있습니다. 원화로 2,000원을 들고 있는데 만약에 이때 원화를 달러로 바꿔가지고 미국으로 가려고 하면은 이때는 1달러만 받겠죠. 그래서 2,000원을 들고 있으면 1달러만 받을 겁니다. 그런데 이때는 1달러가 1,000원이기 때문에 2,000원 들고 있으면 2달러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투자하고 있는 외국인 입장에서는 원화가 1달러에서 2,000원에서 1달러에 1,000원까지 원화가 강세가 되면 자 이때는 1달러였는데 자기 수중에 있는 돈이 바꿀 수 있는 돈이 1달러였는데 이게 2달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한국의 돈을 가만히 두기만 해도 이렇게 그 나라의 통화가 강세가 되기 때문에 수익이 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환차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좀 이해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쉽게 그냥 생각을 해보면 달러가 약세가 되면 국내 증시가 오르는 이유는 달러의 약세가 원화의 강세로 이어지고 이는 한국에 투자하고 있는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유리한 환경, 즉 환차익이 생기는 그런 환경이 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원화 강세가 된다고 한다면은 한국에 투자를 하고 있는 외국인들 그리고 앞으로 한국에 투자를 하려고 계획 중인 외국인들한테 아주 매력적인 투자처가 되는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렵지 않죠? 그래서 원화 가치가 상승을 하게 되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환차익을 기대할 수 있어서 한국 주식 매수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 때문에 국내 증시로 자금이 유입이 되고 그리고 주가가 상승하는 효과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달러 약세는 강한 통화, 여기서는 이제 원화가 강하게 가치가 높아진다고 한다면은 달러 약세는
강한 통화, 즉 원화로 이러한 글로벌 자금이 이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작년에는 어땠죠? 원화에서 달러로 이동을 많이 했었잖아요. 저희 작년에 서학개미 이런 단어도 많이 유행을 했었던 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작년에는 이제 달러가 강했기 때문에 전 세계 모든 통화가 달러로 이동을 한 겁니다. 글로벌 자금이 이동한 거죠. 그런데 앞으로 이제 달러가 약세가 된다고 한다면 반대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미국에 있는 자금들이 전 세계 곳곳,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투자처가 투자하기 좋은 매력이 있는 그런 나라들의 달러가 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달러 약세는 글로벌 자금의 이동을 촉발을 시킬 거고, 이는 신흥국 시장, 특히 한국과 같은 안정적인 시장으로 자금의 유입이 촉진되게 되고, 그리고 이러한 자금 흐름은 국내 증시의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한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여러분들이 시장을 보실 때 앞으로 이 달러가 약세가 예상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미국 주식을 투자를 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우리가 주식으로 투자해서 수익 내기가 힘들잖아요. 그런데 주식에서 수익을 내도 어디서 깨진다? 바로 환율에서 깨지기 때문입니다. 작년에 서학개미들이 돈을 많이 벌 수 있었던 이유가, 물론 엔비디아 잘 투자하시고 미국 주식, 좋은 주식 투자를 해서 돈을 많이 버셨지만, 그 이면에는 이 달러가 강세였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달러가 약세였다고 하면 주식으로 수익 내고 환율에서 까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거의 이제 비슷해지는 거죠. 주식에서 뭐 50% 수익 났는데 환율에서 30% 깨졌다. 그러면 20% 수익으로 수익이 이제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달러가 약세가 되면 미국 주식을 사면 안 되고, 우리나라 같은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한국 주식, 아니면 지금 중국 같은 경우 달러가 약세고 원화가 강세가 된다고 하면 한국 주식, 위안화가 강세가 된다고 하면 이제 중국 주식, 이런 쪽으로 투자를 해야겠죠. 그런데 저는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반도체도 힘들고 다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나라만큼 투자할 만한 국가가 어딨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 정치적인 불확실성도 해소되었잖아요. 이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서 우리나라는 국민의 손으로 대통령을 이제 파면시키고,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그 시스템 안에서 진짜 어떠한 유혈 사태도 없이 평화롭게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이 헌법적인 시스템을 유지를 했잖아요. 이런 게 바로 제일 중요한 예측 가능성이거든요. 이 예측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는 나라, 전 세계에 누가 있습니까? 유럽? 프랑스? 미국?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만약에 이제 달러가 약세가 되는 환경이 조성이 된다고 한다면은, 그만큼 우리나라는 매력적인 투자처로 외국인들이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원래는 언젠가요? 이번 11월 달에 그 글로벌 국채 지수에 들어가기로 했는데 이게 내년으로 연기가 됐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외국인 투자 자금이 이제 많이 들어올 건데,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게, 내년에 이렇게 외국인 투자 자금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이 원화가 강세가 될 텐데, 그 전에 들어와서 있어야 원화가 강세가 되면서 환차익이 날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도 사실 좀 더 빨리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사실 이런 게 우리나라의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있었기 때문에 좀 지연이 되긴 했었죠. 그래서 뭐 이런 거 이제 다 떠나서 결론은 여러분들이 지금 알아두셔야 되는 것은 이 원화 강세, 앞으로 원화 강세가 예상이 된다고 한다면 국내 주식을 사야 된다. 바이. 뭐 국내 주식뿐만 아니라 뭐 국내 뭐 자산. 사실 이제 외인의 입장에서는 들어와 가지고 국내 채권을 살 수도 있고 주식을 살 수도 있고 부동산을 부동산을 살 수도 있겠죠. 외인의 입장에서는 달러를 갖다가 원화로 바꿔가지고 갖고 있어서 환차익을 내고 그 다음에 투자 수익까지 낼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약달러와 원화 강세가 나타나는 시장이다 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다 이해가 되셨죠? 내용이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내용이 어렵다 2번 이해가 잘 되셨다 1번 한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뭐 설명을 잘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한번 그 체크를 하면서 계속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가 잘 된다 1번 잘 모르겠다 2번 한번 채팅창에 한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어렵지 않죠? 네, 오늘도 화이팅님 감사합니다. 1번 네, 김작가님 감사합니다. 1번 눌러주셨고 그래서 뭐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원화 강세면 그냥 한국 주식 사야 된다라는 거고 그리고 그 약달러면 미국 주식은 사면 안 된다. 달러가 강세일 때 미국 주식 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것만 아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네, 김명희님, 카이로스님 1번 눌러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왜 이렇게 자꾸 트럼프가 관세 가지고 협박을 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트럼프 정책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이제 미란 보고서라는 게 있는데 이 미란 보고서를 우선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미란 보고서를 들어가기 전에 이게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 게 있는데 어떤 거냐? 바로 트리핀의 딜레마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 아마 처음 들어보신 분도 계실 텐데 미국이 그 달러가 이 기축통화의 역할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미국이 기축통화를 가지고 이 달러라는 걸 가지고 전 세계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은 좀 약간 좀 제도가 약간 바뀌기도 한 것 같은데 우리가 원래 이제 원유를 살 때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 가서 석유를 살 때 이 석유를 사려고 하면 달러로 결제를 했었어야 됩니다. 그래서 원유를 사면 달러를 사야 되니까 이 원유 값이 올라가면은 같이 달러 값도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페트로 달러라고 하잖아요. 이렇듯이 글로벌에서 이제 그 상품을 이제 교역을 할 때 사용되는 통화가 미국의 달러, 그래서 기축통화라고 우리가 부르는 건데 이렇게 이제 기축통화를 이제 미국이 자기네 그 통화를 기축통화로 만들려고 하면 이 돈을 많이 뿌려야 됩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나라에서 원화가 우리가 이제 뭐 밥 먹을 때도 쓰고 이제 교통비로도 쓰고 하잖아요. 그런데 베트남화가 그 베트남화나 아니면 일본 엔화가 그 거래가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거래가 안 된다는 말이, 여러분들이 일본 엔화를 쓰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일본 엔화를 가지고 가도 그걸 갖다가 이제 뭐 물건을 사고 팔 수 없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시중에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이제 교육을 할 때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석유를 사고 팔 때 이 달러를 쓰게 하려면 이 달러를 계속 많이 뿌려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이 있고, 이렇게 예를 들어 중국이 있는데, 중국이 물건을 팔면은 이제 미국은 달러로 주고, 그리고 뭐 미국이 뭐 중국이나 아니면 우리나라, 한국이나 아시아, 그리고 뭐 일본 이런 나라에 가가지고 투자를 합니다. 투자를 해서 또 달러로 주고, 그 다음에 그 달러를 가지고 원화로 바꾸거나 아무튼 그 나라 통화로 바꿔서 투자를 하고, 그래서 미국이 계속 돈을 찍어내서 전 세계에 달러를 뿌리는 겁니다. 이렇게 달러를 뿌리는 건데, 이 달러를 뿌리게 되어서 이제 기축통화, 사람들이 많이 쓰게 돼서 이제 기축통화를 만들었는데, 그래서 이 기축통화를 유지를 하게 되려면 계속적으로 통화를 공급을 해야 돼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통화를 공급을 하고, 그래서 중국이 파는 물건을 미국이 사고 달러를 주고, 이렇게 그런 과정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기 때문에 현재 지금 이제 미국의 무역 수지가 적자가 엄청나다라고 하잖아요. 바로 이런 것 때문이거든요. 사실 그런데 그 왕이 되려면 왕관의 무게를 견뎌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근데 미국이 기축통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미국이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한 거죠. 왜냐면 무역 수지 적자가 엄청나게 이제 커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돼서 이제 이렇게 무역 수지 적자가 엄청나게 커지게 되면 어떤 결과가 발생하냐면 달러가 너무 많이 풀렸어요. 달러가 이제 너무 많이 풀렸는데, 그러면 이 달러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이거 달러 가치가 너무 그냥 종이 쪼가리가 아닐까? 라는 그런 의심을 하는 사람들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심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냐고 하냐면, 이 통화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수가 있어요. 신뢰가 떨어지게 되면 이게 바로 글로벌 국제 금융 시스템이 이제 안정성이 떨어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는 겁니다. 뭐 그리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게 이렇게 달러가 강세가 되면은 미국 제품이 비싸지거든요. 왜냐? 미국에서 예를 들어서 차를 만들어요. 이 차를 만드는데 달러가 강세예요. 달러가 강세면 이 원화 대비해서 달러가 강세면 한국으로 수출을 할 때 원화가 약세고, 그다음에 달러가 강세다 보니까 비싸서,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 비싸서 미국의 제품을 사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무도 미국 제품을 사지 않기 때문에 미국의 제조업이 박살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전에는 뭐 디트로이트인가 거기에서 이제 자동차를 만드는 그런 도시였는데, 그게 이 자동차 산업이 쇠퇴를 하고 나니까 유령 도시가 거의 됐잖아요. 그래서 너무 복잡하긴 한데, 이제 핵심만 다시 말씀드리면, 달러가 강세다 보니까 이 통화에 대한 신뢰가 너무 많이 풀려가지고 좀 신뢰에 대해서 의문이 들기도 하고, 그리고 달러가 강세다 보니까 미국 제품이 안 팔리고, 그래서 제조업이 박살이 나고, 이 제조업이 박살이 나니까 미국의 제조업들은 회사가 망하게 되는 거겠죠. 그러면 이 회사가 망하게 되면 실직자들이 생길 거 아니에요. 이 실직자들이 또 생겨서 또 사회적인 어떤 문제점을 낳게 되고, 그리고 실직자가 생기니까 도시들이 이제 유령 도시가 되는 거잖아요. 이러한 전반적인 문제점이 현재 미국에서 발생을 하고 있는데, 바로 그 문제점이 발생하는 이유가 이 미국이 이 달러가
기축통화 때문이라는 것이고, 이게 바로 트리핀의 딜레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지금 있는데, 이제 미란 보고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트럼프의 정책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미란 보고서를 알아야 된다. 이 미란 보고서는 이 스티브 미란이라는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냥 미란 보고서라고 하는 건데, 이 미란 보고서에는 미국이 구축한 이 달러 패권 시스템이 제조업 쇠퇴와 그리고 국가 안보를 약화를 초래했다라고 이 미란 보고서에 이 스티브 미란이라는 사람이 적어둔 거예요. 그래서 이 달러 강세는 미국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미국의 수출 감소와 무역 적자를 심화시키는 구조적인 악순환을 만들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정부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을 하기 위해서 달러를 약세로 유도하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러한 구조적인 달러가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구조적인 문제점 때문에 미국의 제조업을 미국 제조업이 박살이 난 거고, 트럼프 정부는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앞으로 달러의 약세로 유도하려는 그런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어떤 거와 연결이 되냐면은 바로 미국의 제조업 부흥, 그리고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기존의 무역 체제를 재편해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라는 마가와 연결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이 미란 보고서에는 달러를 약세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트럼프 행정부의 의도가 숨어 있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거는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미란 보고서는 동맹국들에게 이거는 잠깐만요. 자, 그래서 다시 하겠습니다. 자, 미란 보고서가 바로 달러의 약세를 이제 유도하고 있다라는 내용이고, 트럼프 정부가 이제 앞으로 가야 될 방향성은 이거다라는 건데, 이 달러를 약세를 유도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제 트럼프 정부가 어떤 것을 하냐면은 바로 동맹국들한테 단기 국채를 이제 100년 만기의 초장기 국채로 교체를 하도록 요구를 할 거거든요. 바로 이게 마러라고 합의라고 하는데, 무슨 말이냐, 우리나라도 그렇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미국에 국채를 많이 들고 있잖아요. 아마 1위가 일본일 거고 2위가 이제 중국일 텐데, 뭐 우리나라도 미국 국채를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맹국들, 일본이나 우리나라나 아무튼 유럽이나 이런 동맹국들에게 너희가 갖고 있는 지금 미국 국채 있잖아, 그거를 미국 국채 이제 100년짜리로 바꿔줄게. 100년짜리로 바꿔줄 거고, 대신에 그 국채는 거의 무이자야. 그래서 동맹국들한테 거의 이제 100년 만기 초장기 국채를 무이자 수준으로 부담을 시키고, 이것을 이용해서 미국의 재정 적자와 국채 부담을 이제 완화를 할 계획이 지금 이제 미란 보고서에는 지금 이제 국제 질서를 재편하기 위해 해법으로 제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100년짜리 초장기 국채를 통해 가지고 달러 평가를
절하를 하려고 하는 그런 비용을 동맹국들에게 이제 분담을 시키려 하는 그런 목적이 있다라고 미란 보고서에 그 해법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국채가, 미국 국채가 이자가 주잖아요, 이자. 그런데 거의 이 100년 만기 초장기 국채를 무이자 수준으로 발행을 하게 되면 사실상 무이자 국채는 어떤 나라도 이것을 살려고 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자가 없으니까 이 100년 만기 국채를 아마 거래도 하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이 무이자 국채는 수요가 없을 텐데, 트럼프는 이 국채를 동맹국들한테 이제 팔아 넘기기 위해서 지금 이제 관세 협박을 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 정부가 원하는 게 이 약달러 정책과 100년 국채 발행 계획을 관철하기 위해서 지금 관세에 협박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하실 때, 트럼프가 언제는 관세를 매긴다고 했다가, 언제는 관세를 매기지 않는다고 했다가, 이렇게 이제 오락가락 하잖아요. 왜 이렇게 오락가락 하나? 라고 생각을 해보면, 사실 관세를 매기고, 하는 게 주된 목적은 아니거든요. 그 관세 매겨서 이제, 부가적인 수입을 얻을 수도 있지만, 관세는 아까 미란 보고에서 나왔던 것처럼 이 달러의 약세로 가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관세 협박은 그런 정책의 하나로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베트남이 협의가 잘 되면 관세 0%까지 해주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는 게 바로 이러한 이유들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번 다시 이 내용이 어려우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미국이 이 관세 협박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관세 협박의 이면에는 이 100년짜리 무이자 국채를 이제 팔아넘기기 위해서, 동맹국들한테 팔아넘기기 위해서 너희들 이 100년 무이자 국채 사면은 내가 관세 풀어줄게. 관세 풀어주고, 그리고 너희들이 특히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북한과 지금 이제 적대적인 휴전 상태니까 한국이나, 그리고 이제 유럽의 나토 이런 지역들이 이제 미국의 안보 우산을 지금 이제 미국의 어떤 보호 아래 있으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비용을 대신 이러한 것들에 대한 비용을 너희가 100년짜리 무이자 국채를 삼으로 인해서 관세도 내려주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안보 서비스를 제공해 주겠다라는 게 지금 이 내용인 것입니다. 미란 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물론 사실 이제 중요한 거는 이렇게 흘러갈지 아니면 그게 맞는 건지, 즉 옳고 그름에 대해서 사실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예측할 수도 없고. 하지만 트럼프의 정책 방향성에서 알 수 있는 분명한 것은, 트럼프 정부가 이 패권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이 패권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이 강달러가 필요하긴 하거든요. 그런데 이 강달러 때문에 지금 이제 미국의 제조업이나 이런 것들이 박살을 나고 있으니까, 그리고 재정 적자 상태가 너무나 심각하니까, 이런 것들을 지금 이렇게 100년짜리 무이자 국채와 관세를 통해서 이제 해결을 하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해서 이 강달러를 어느 정도 약달러로 돌려놔서 미국의 제조업을 다시 부흥을 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 봤을 때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걸 보셔야 되냐면은 장기적으로는 지금 이 강달러가 어떻게 된다? 바로 약달러로 바뀐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떤 걸 통해서 알 수 있냐? 바로 이 미란 보고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 잘 듣는 애들을 지금 이제 등급을 나눠가지고 그게 등급이 뭐였지? 아마 블루 그린 레드 이런 거였던 것 같은데 쉽게 얘기해서 1등급 2등급 3등급 나눠가지고요. 그래서 말 잘 듣는 애들 동맹국들 이런 애들은 관세 좀 풀어주고 그리고 이런 애들한테 이제 투자를 유치받아가지고 미국에 공장을 지어가지고 제조업도 살리고 그래서 산업 경쟁력을 좀 회복시켜서 정치적으로 인기도 얻고 그리고 3등급 애들 중국 같은 애들 있죠. 말 안 듣는 애들 중국, 러시아, 이란 이런 애들은 관세 엄청나게 때려가지고 협박하고 그리고 관세 엄청 때려서 협박하고 그리고 동맹국들 더욱더 말을 잘 듣게 만들고 이렇게 분류를 해서 지금 이제 하려고 하는 게 미국의 어떤 정책적인 트럼프 정부가 나아가려는 그런 방향성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미국 트럼프 정부가 약달러를 유도를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 이유가 사실 미국이 이제 제조업을 키우려고 하잖아요, 트럼프 정부가. 그런데 제조업을 아무리 키워놔도 사실 강달러면 아무도 전 세계 누구도 미국산 물품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미국의 제조업은 다시 망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금 미국 정부가 부활시키고 있는 이 제조업을 유지를 하려면 약달러로 바뀌어 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 정부가 약달러를 유도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 이제 국내 증시는 제가 이제 카톡이나 이런 데서 거듭 말씀드렸던 조기 대선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6월 이후에 이제 새로운 정부가 출연이 되잖아요. 그 새로운 정부가 집권 1년차, 집권 2년차에서 나오고 있는 정책적인 기대감, 그리고 지금 너무나 심각한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그래서 경기 부양책까지 나와줘야 되는 거고, 이렇게 나와준다고 하면 사실 올해 상승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사실 아까 앞전에 조금 약간 말씀을 드렸었는데, 미장 같은 경우에는 달러가 약세가 전환이 되면은 그동안 미증시를 강하게 받쳐왔던 미증시를 중심으로 한 이 글로벌 자금 이동, 즉 미국으로 자금 이동이 바뀌게 되는 거죠. 반대로 되는 거죠. 미국으로 자금 이동이 다시 신흥국으로 갈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미국으로 인한 자금 이동이 둔화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미증시는 좀 더 하락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그렇게 볼 수 있다면 반대로 신흥국 증시, 즉 이머징 마켓, 그 중에서도 한국 같은 이런 예측 가능성이 되는 나라에 저는 좀 더 투자 매력도가 높아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시장은 좀 잘 버텨야 된다는 거고, 그래서 지금 주식 빠지는 거는 사실 관세 때문에 빠지는 거라서 이번에 좀 잘 버티시면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달러 역세, 트럼프 정부가 달러 약세를 지금 이제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내 증시에 기회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조금 힘드시더라도 좀 잘 버텨셔가지고 좋은 날 이제 오게 되면 제가 수익을 많이 만들어 가 보겠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좀 추가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사실 오늘 같은 진짜 정말 이유 없이 그냥 떨어지는 날 있죠. 이런 날은 사실 정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힘든 날은 여러분들이 사실 이제 뭐 멘탈 관리 잘 하시고, 그리고 뭐 밀린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그리고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하고 계신 이제 본업 있으시잖아요. 이런 본업을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도 오늘 같은 날은 사실 뭐 노래 듣고 멘탈 관리하고, 그다음에 좀 밀린 공부도 좀 하고, 그래서 이렇게 마음이 어지럽고 흔들릴수록 뭐 자기 일을 열심히 해 나가는 수밖에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오늘 같은 날 좀 듣기 좋은 노래가 하나 있는데 좀 너무 좀 괜찮아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어떤 노래냐 하냐면 데이식스라는 아이돌 그룹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목이 바로 잠시만요.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 라는 제목의 데이식스 노래입니다. 여기서 제가 왜 이 노래를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 가사에 좀 인상 깊은 문구가 있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아무 걱정도 하지마, 나에게 다 맡겨봐. 지금 이 순간이 다시 남겨볼 수 있는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 이 문구가 저는 오늘 좀 오늘 시장이 힘들지만 노래를 들으면서 좀 이제 저한테 좀 감정적으로 좀 와닿았던 부분인데, 이 내용을 좀 여러분들한테 좀 공유를 하고 싶었고, 여러분들도 지금 이 순간이 나중에는 그때 진짜 엄청 힘들었지 라고 좀 웃으면서 다시 넘겨볼 수 있는 좀 한 페이지가 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제 이 노래를 한번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고 싶고, 그래서 열심히 뭐 공부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열심히 공부하고 뭐 기업들 찾아다니고 좋은 날 올 때까지 저도 앞으로 그랬던 것처럼 계속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저도 최선을 다할 테니까 그때까지 좀 여러분들 같이 힘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좋은 날 올 때까지 좀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어쩔 수 없죠. 열심히 힘내서 열심히 하는 수밖에. 그러면 자연스럽게 좋은 날 올 거라고 생각이 되니까 그때까지 뭐 잘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만들어 가겠습니다. 오늘 라이브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오늘 라이브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식사 안 하신 분들은 식사하시고, 그리고 퇴근 안 하신 분들은 안전하게 퇴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라이브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